자판기를 한번 그려보자. 그림으로 자판기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판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판기. 여기 보면 이렇게 물건 나오는 데가 있고 동전 넣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요즘 뭐 기계팔 같은 게 달려 있던데. 그래서 이 버튼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게 동전이 얼마 집어넣는지 동전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으면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비용이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 모자르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표시가 나오죠. 그 동전이 이제 충분히 집어넣었다면 이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상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자판기잖아요. 자, 그럼 자판기의 한번 동작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판기의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동전을 넣어야 돼요. 자판기에 동전도 넣으면 잔액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자판기가 물건을 뱉게 됩니다. 이렇게 자판기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돼요.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구사항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쓸데없는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동작하더라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능을 만들면 그게 가장 쓸모없는 일인 거죠. 열심히 만들었지만 아무도 안 쓰는 그게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나폴레옹 그 유머 중에 어떤 산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봐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발은 열심히 했는데 음, 이건 고객이 원하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가장 황당한 거죠. 즉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의 요구사항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판기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다 보면 기능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능 목록과 명사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명사도 나오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명사도 등장하고 동사도 등장하고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명사들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인스턴스, 객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판기, 동전, 물건 이런 것들이 버튼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동전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전 넣기라고 하는 부분, 네, 보여주는 거, 뱉는 거, 버튼을 눌리는 거 이런 동사와 관련된 것들은 기능, 메소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고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 한번 내가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동작한다라는 걸 손으로 작성하다 보면 명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사들이 객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자판기는 어떤 객체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자판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정 표시 장치도 있고 동전통도 있고 상품 배출하는 것도 있고 상품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상품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상품 케이스 안에 있는 상품들도 여러 개 있고 동전, 동전 배출기, 상품 선택 버튼, 동전 배출 버튼 이걸 자체적으로 담고 있는 자판기도 있고 여기엔 적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의 버튼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예를 들면 상품 배출기한테 배출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른 버튼에 대한 신호를 대신 전달해주는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자판기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체들이 이렇게 객체를 구성해 놓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정 표시 장치는 무슨 기능을 가졌겠어요? 액정 표시 장치는 무슨 기능을 가질 거냐면 동전, 사용자가 넣은 동전이 얼마인지 그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액정 표시 장치라는 건 이 자판기에서만 쓰이는 장치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빠찡코 기계가 있다. 그럼 빠찡코 기계에 내가 동전 넣은 게 그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빠찡코 기계에도 액정 표시 장치가 사용될 수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동전통, 그다음에 동전 배출기 뭐 이런 것도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도 그렇고 상품 케이스도 그렇고 꼭 자판기에서만 쓰이란 법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들을 우린 객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객체들은 다른 제품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어떤 객체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객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 각각의 객체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요구사항 정의하고 설계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설계한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프로그램 설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 내가 만들어야 될 객체의 이름이 뭘까? 클래스의 이름이 뭘까? 이 클래스는 어떤 이름의 메소드를 가질까? 이 클래스는 무엇을 가질까? 예를 들면 동전통은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동전들을 가질 수가 있죠. 상품 케이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상품을 가질 수 있죠. 자판기는 뭘 가져요? 액정 표시 장치나 동전통이나 상품 배출기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또 표현을 했냐면 가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진다. 가진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판기가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할게요.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는 지금 보니까 뭘 가져요? 동전통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는 또 뭘 가지냐면 상품 케이스를 가집니다. 근데 자판기 하나가 상품 케이스를 여러 개 가진다는 거고요. 자판기 하나는 동전통을 하나 가져요. 그리고 상품 케이스는 뭘 여러 개 가지냐면 상품 케이스는 상품 케이스 하나가 상품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가집니까? 얘는 자판기 하나가 뭘 여러 개 가질 수 있냐면 배출기, 상품 배출기도 가질 수 있죠. 이 상품 배출기는 상품 케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자, 지금 보면 제가 박스를 그리고 선을 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분석이나 설계라고 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 그리고 이름을 정했다면 이렇게 클래스, 객체, 클래스나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진다. 앞으로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얘 이쪽에 있는 걸 가지는 거예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 걸 가진다. 이용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배출기가 상품 케이스를 이용한다라고 할 때도 뭐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얘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선의 방향성과 선을 잇고 그 선을 잇고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념을 설계라고 해요.